자유가 본능을 자유케 하리라. 본능 날자 결혼율 떨어진다. 어떤 본능을 말하는 거냐고? 여자의 상향 짝짓기 본능이야. 혼전 순결이나 닥치고 결혼 같은 보수적 결혼 이데올로기의 고삐로부터 여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있어. 결혼의 자유가 여자의 상향 짝짓기 본능을 자유케 한다는 말이야. 고삐 풀린 상향 짝짓기 본능이 날아오르기에 결혼율이 떨어진다는 가설이지. 한국을 포함한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야.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지. 나이든 아내와 이혼하고 젊은 여자와 재혼하는 식의 순차적 일부일처 또는 연쇄결혼마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상 일부다처제가 아니냐는 말도 있긴 해. 어쨌든 원시 사냥채집 사회나 중세 귀족 사회에 비하면 대단히 일부일처제적인 것 같아. 수십 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적인 결혼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거의 모든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결혼에도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여자가 상향 짝짓기의 꿈을 이루기가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어 보여. 그런 사회에서는 동급 짝짓기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마련인 것 같아. 수십 년 전에는 한국 여자들이 상향 짝짓기 본능의 만족을 희생하면서 현실과 타협했다는 얘기지. 영어로는 하이퍼가미로 똑같지만 내가 상향혼이 아니라 상향 짝짓기라는 번역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겁나게 예쁜 여자가 겁나게 돈 많은 집에 시집가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상향혼으로 분류하지. 진화심리학자인 나는 상향 짝짓기 개념을 성별 내 등수가 나보다 높은 사람과 하는 짝짓기로 정의해. 여기에서 등수의 기준은 짝짓기 시장에서 통하는 것들이야. 짝짓기 시장에서 남자에게는 지위와 키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젊음과 얼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남자의 등수를 매길 때는 지위와 키가 핵심 기준이고 여자의 등수를 매길 때는 젊음과 얼굴이 핵심 기준이 되는 거야. 여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보다 우월한 남자를 선택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전략일 거야. 나보다 근력이 센 남자, 나보다 키가 큰 남자를 선택했다면서 여자가 만족한다고 상상해보라고. 그래봤자 남자들 사이에서는 하위권일 수 있다고. 여자의 얼굴이 겁나게 예쁘다면 성별 내 등수가 겁나게 높겠지. 그 여자가 겁나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면 상향 짝짓기라기보다는 동급 짝짓기로 보아야겠지. 이건 현대 사회의 결혼 시장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그 남자가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기고 싸움도 못하지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자. 원시 사회의 결혼 시장에 비추어 본다면 여자의 하향 짝짓기 결혼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아.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같은 결혼이라 하더라도 상향혼으로 볼 수도 있고 동급 짝짓기 결혼으로 볼 수도 있고 하향 짝짓기 결혼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속마음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건데 존경으로 포장한다면서 비아냥대는 남자들이 많아 보여.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돈보다는 존경을 끌어들여서 여자의 짝짓기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인간이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 사회에는 돈도 월급도 부동산도 없었지만 존경은 있었을 테니까. 여자에게 상향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다고 기대할 만한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어. 원시 사냥채집 사회는 일부 다처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전체 결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면에서 일부 다처제 사회였던 것 같아. 다만 많은 남자들이 일부일처 결혼을 했던 것 같아. 일부 다처 결혼이 지배적인 고릴라에 비하면 사냥채집 사회는 일부일처제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 어쨌든 일부 다처 결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평범하거나 열등한 여자라 하더라도 10번째 아내가 될 결심만 하면 대단히 우월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몽상이 아니었겠지. 상향 짝짓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에서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했다면 상향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한방언니나 방구석 사회평론가 어반 같은 유튜버들은 여자들의 남자 보는 눈이 터무니없다고 조롱하지. 그들이 여자들을 대단히 비합리적인 멍청이로 묘사할 때가 많아. 동급 짝짓기가 지배하는 일부일처제 사회에 비추어 보면 평범하거나 열등한 여자가 대단히 우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조롱거리로 보일 거야. 하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일부 다처 결혼 전략, 즉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큰 폭의 상향 짝짓기가 가능했을 거라고. 일부 다처제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 하지만 여자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향 짝짓기 욕망을 실현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여자에게 유리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상향 짝짓기 본능이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대단히 멍청해 보이게 작동하는 것을 진화적 불일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굶주림이 주요 위험이었으며 육체적 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시 사회에서 진화한 인간은 지방을 상당히 악착같이 축적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인간의 그런 생리적 심리적 특성이
현대사회에서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 진화적 불일치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어. 진화한 환경과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심리기제가 작동하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여자를 조롱하고 싶은 남자 있니? 엄청난 수준의 상향짝짓기 결혼을 원하는 여자가 너무나 멍청하다고 조롱하고 싶은 남자 있니? 그렇다면 야동을 보면서 크기 변화와 강도 변화를 겪는 너 자신을 뒤돌아보거라. 고해상도 야동이 없던 시절에 헐 벗은 여자가 바로 앞에서 미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짝짓기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따라서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크기 변화와 강도 변화를 구현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야동이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유전자 패키지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지. 이미 고도비만인데도 열심히 먹는 사람들, 상향짝짓기 본능을 자랑하는 여자들, 야동 감상으로 유전자 패키지를 낭비하는 남자들을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 같니? 진화심리학은 남들이 인간의 비합리성을 한탄하거나 조롱하는 바로 그곳에서 합리성을 발굴하려고 기를 쓰지. 진화적 불일치 가설은 합리성 발굴의 한 가지 방식이야. 현대 사회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원시 사회 환경에 비추어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거지. 여자가 일부일처 결혼 전략, 즉 남편을 독점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상향짝짓기가 불가능했을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우월한 일부 남자들은 한 명을 초과하는 아내들을 맞이하지. 성비가 5대5에 가깝다면 최하층의 상당수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사실상 추방될 수밖에 없어. 일부 다처제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하층 남자들에게는 지옥이라고. 따라서 최하층 여자들이 일부일처 전략을 쓰더라도 최하층 남자들과 결혼할 필요가 없어. 일부일처 결혼 전략의 경우에도 여자가 자신보다 성별 내 등급이 높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지. 여자가 일부 다처 결혼을 하면 엄청난 수준의 상향짝짓기가 가능한 반면 일부일처 결혼을 하면 그리 크지 않은 상향짝짓기에 만족해야 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긴 해. 독점의 폐해라고 할 수 있지.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하룻밤 정사 또는 단기 연애 전략을 쓴다고 하자. 결혼과 같은 장기 짝짓기의 경우보다 하룻밤 같은 단기 짝짓기의 경우에 남자가 투자해야 할 것이 훨씬 적어 보여. 남자가 단기 짝짓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적을수록 여자가 단기 짝짓기에서 상향 짝짓기를 더 마음껏 추구할 수 있을 거야. 생리적 측면만 따져보면 유전자 패키지만 달랑 제공하면 되니까 남자가 투자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야. 유전자 패키지만 달랑 제공하는데도 유전적 자식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 남자가 매우 열정적이겠지. 하지만 생리적 비용 말고도 투자해야 할 것이 더 있어. 여자의 아빠, 오빠, 남편에게 처맞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바람둥이로 낙인 찍히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수 있지. 그런 비용은 유전자 패키지의 생산 및 배달 비용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겠지. 여자가 상향짝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선택학 분석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 실제로 여자들의 행태를 관찰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향짝짓기 본능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럴듯한 가설과 과학적으로 겁나게 설득력 있게 입증된 가설을 구분해야 진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지. 어쨌든 여자에게 상향짝짓기 본능이 진화했다고 가정해보자.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보수적 결혼 이데올로기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어. 이데올로기적 독재가 많을수록 인간의 진화한 본능이 억제되기 쉬워. 보수적 결혼 이데올로기가 여자의 상향짝짓기 본능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했던 것 같아. 그런 족쇄가 힘을 많이 잃자 여자가 이전보다 일부일처제라는 현실과 덜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부일처제라는 현실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도 그냥 그저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거지. 보수적 결혼 이데올로기를 개의치 않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상향짝짓기를 포기하느니 결혼을 포기하고 드라마 속 백마탄 왕자나 감상하면서 살겠다고 외칠 수도 있을 거야. 여자의 상향짝짓기가 드라마에서나 가능할까? 나는 평범한 여자들이 대단히 우월한 남자와 단기 연애를 즐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 단기 연애와 상향짝짓기를 연결시키냐고?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엄청난 상향짝짓기가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거든. 리섭 같은 방구석 진화 심리학자는 그런 식으로 단기 연애만 계속하는 여자들을 조롱하지. 순전히 유전자 패키지 배달만 원하는 남자가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여자에게 속삭이는 것일 뿐인데 멍청한 일부 여자들이 홀딱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백마탄 왕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야. 백마탄 왕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멍청한 여자가 사로잡힌 걸까? 그저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서 상향짝짓기 본능에게 못쓸 짓을 하느니 백마탄 왕자와 단기 연애나 즐기겠다는 단호한 결심일까? 일부일처 결혼을 하자니 상향짝짓기 본능이 울고
백마탄 왕자와 사귀자니 왕자에게 차일 때 수반하는 쓰라림을 각오해야 하지. 한쪽을 얻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이거나 멍청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 어떤 여자에게는 안정된 결혼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환상적인 상향짝 짓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수적 결혼 이데올로기라는 재갈이 느슨해지자 상향짝 짓기 본능이라는 이빨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여자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일부일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마냥 행복할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다고 상향짝 짓기 본능의 이빨이 마냥 잠잠할 것 같니?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남자와 결혼했기에 여자가 남편 보기를 머슴같이 할 수도 있다고. 설거지녀와 퐁퐁남이 떠오르지 않니? 여자의 상향짝 짓기 본능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할 수도 있지만 남편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